안녕하십니까. 편입을 준비하시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타임어택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타임어택 모의고사는 200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회 중에서 제가 그 20회분이죠. 20회분이면은 무려 한 달 분량이거든요. 이 20회분을 여러분에게 제 대인모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여러분이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달간 이걸 같이 해보면서 와, 이거 진짜 내 영어 실력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싶으면 그런 확신이 들면 이제 바로 200회 분량으로 스트레이트로 쫙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강의는 김영 편입학원에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20회분을 공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 매일 모의고사라는 이 시스템 자체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공개를 함으로써 맛보기를 한번 보고 이 컨텐츠 내가 정말 준비를 잘했거든? 한번 느껴봐! 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그냥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루에 20문제씩 푸는 것이고요. 시간은 15분 내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15분 내에 들어오게 제가 만들 겁니다. 이게 레벨 1이지 않습니까? 레벨 1과 레벨 2와 레벨 3가 구성이 다 다른데 레벨 1이든 2든 3든 다 15분 내에 들어오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실전 시험 갔을 때 여러분이 15분 내에 들어와야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제한을 걸고요. 어휘 10문제, 문법 5문제, 논리 완성 5문제로 구성이 레벨 1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항상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하는 이 해설 강의 영상 보시면 되는데 저 또한 이제 여러분이 MZ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집중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설 강의 러닝 타임 자체를 길게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러닝 타임 자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기법을 쓰냐면 이렇게 귀찮지만은 미리 다 꼼꼼하게 필기를 다 해옵니다. 그래서 칠판에서 간단하게 툭툭툭 치면서 핵심만 집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만 이제 추가적인 판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이 시작되는 3월부터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타임어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현장에 있는 제 조교가 글씨를 정말 잘 쓰는 조교가 있거든요. 그 조교를 통해서 제가 손글씨를 또 따로 제공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쓴 손글씨이기 때문에 글씨가 개판이고요. 발로 썼죠. 이 손글씨를 조교가 쓴 건 훨씬 더 아름답고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버전을 제 타임어택을 함께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부터 저랑 습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회 문제 풀었고 저랑 함께 타임어택 시작합시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unfounded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unfounded라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foundation이라는 단어 아셔야죠. foundation이 뭐예요? 토대죠, 토대. 우리 화장할 때도 이제 foundation, 기초 화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토대나 기반, 뭐 근거 이런 말이죠. 근데 unfounded라고 했으니까 토대가 없는, 즉 기반이 없는 혹은 근거가 없는이죠. 그래서 근거가 없는의 동의어는 baseless라든가 베이스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ground도 땅이란 말이지만은 영어권에선 땅이라는 것은 근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라는 의미로도 쓰죠. 그래서 baseless나 groundless 모두 다 근거 없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verified라는 것은 이제 확인된이라는 말이고요. 자, 동의어 confirmed라는 단어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어이고요. 자, 여기 동의어 같은 거 정리해 줄 때도 레벨 1은 레벨 1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정리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endearing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스러운이란 말인데 혼동하면 안 되는 게 enduring이에요. enduring은 지속되는 이란 말인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뭐 dear 누구누구에게 이게 있잖아요. dear 이게 친애하는 뭐 사랑하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dear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endearing 사랑스러운, enduring은 지속되는 입니다. 자, 그 다음에 atmospheric. 자, 이것은 분위기 있는 뭐 대기의 이런 말이고요. genuine이라는 것은 진짜의 이런 말로서 뭐 real이라든가 authentic. 자, 이런 걸 동의해요. 그러니까 real이나 authentic 다 수능 어휘예요. 정말 기본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ingenuous라고 있는데요. ingenuous는 솔직한, 순진한 이런 말이지.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혼동어휘까지 다 꼼꼼하게 점검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자, 필기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나중에 그 정규 강좌 개강하게 되면 3월 달부터는 이제 제가 뭐 한다고 했어요? 다 이제 조교가 예쁜 손글씨로 제공을 따로 할 것이다. 지금은 제 손글씨로 보세요. 자, achieve란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달성하다는 말이죠. 달성하다의 동의어. 자, attain이나 네, accomplish가 달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에 attain 되겠고요. 자, assure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assure 이렇게 외우세요. assure 창피해도 그렇게 외우세요. assure 이렇게 외우세요. 안내하다, 시작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anticipate라는 것은 예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상하다. 그래서 predict, expect 다 이제 예상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 categorize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원래 전미사 is가 붙게 되면 뭐뭐화 시킨다고 해서 품사가 다 동사로 바뀌어요. 원래는 category라는 명사가 있죠. 범주. 오케이? 근데 여기다 categorize, is를 붙이면 동사로 바뀐다고 해서 범주화 시키다, 즉 범주화 시킨다는 건 분류시키는 거죠. 그렇게 동사화 된 거고요. 자, abandon이란 건 버리다란 말이고요. 자, desert는 이제 보통 이제 명사로는 뭐라고 외우죠? 사막. 사막 동사가 나왔어요. 사막은 뭐? 버려진 땅. 오케이? 그래서 사막이란 명사도 있지만 동사는 버리다는 말도 있습니다. discard 신용카드 버려야겠지. 그치? 그다음 give up 네, 버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었고요. 자, 속도감 있고 괜찮죠? 네,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필기 속도가 못 따라간다 싶으면은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내진 않겠지만 혹시 못 따라간다 싶으면은 뭐 정지 버튼 누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acquisition이라는 것은 동사가 acquire가 있는데 acquire는 습득하다예요. 습득하다 중에서도 얘는 또 뉘앙스가 후천적으로 습득하다. 후천적으로 습득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ge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age 할 때 a가 이게 acquired예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래서 이것이 acquire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acquisition은 그러면 습득이겠죠. 습득은 gain이나 obtainment, attainment 이런 것들이 다 습득, 뭐 달성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 너무 쉬워서 안 써놨어요. 뭐 손실, sale, 판매. distribution이라는 건 분배나 배포를 말하죠. distribution. 동의어는 allocation. 약간 어려운 단어는 dissemina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dissemination. 글씨가 잘 안 보일까 봐 다시 써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괜히 다시 쓴 것 같다. dissemination 하죠. 분배,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discrepancy, 불일치라는 단어고요. disparity라든가 자, consistency, 자, 이게 일관성이죠. 여기다가 in 붙여서 불일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 자, 이제 4번. imprison이라는 것은 명사, prison 하셔야겠죠. 감옥,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옥에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I am은 부정도 의미하지만은 요거 어떤 공간 안에 있다. 나는 in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발음 편의상 im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imprison은 감옥에 넣다예요. 감옥 안에 넣다. 그래서 투옥시키다란 말로써 동의어 confine,이라든가 약간 어려운 단어 incarcerate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confine이고요. 1번에 dismiss는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야. 무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의미 무시하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우리 회사의 직원인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무시한다는 의미에서 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뭐 집단을 이렇게 딱 단체를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저런 말을 다 했어요. 할 말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산시킨다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시해서 다 의미가 뻗어나가고요. pardon이라는 것은 용서하다, 뭐 사면하다고요. 사면이에요. 사면. 그 다음에 rescue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구출하다. 그래서 save라든가 조금 어려운 단어는 salvage까지 있습니다. 자, 5번에 adjust. 자, adjust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적응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적응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뭐가 있니? 자, 그 5번에 adapt 역시 적응하다인데 얘를 외우실 때는 꼭 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하셔야 하는 게 확대할게요. 자, adopt가 있고요. adapt가 있고요. 요게 adapt, adopt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잡아드리면은 우선 그 얘는 적응하더라고 했죠. 중간에 있는 adopt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외우세요. adopt. opt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 옵션입니다. 옵션이 뭔데요? 선택이죠. opt라는 요렇게만 쓰면 동사로 선택하다고요? 옵션은 선택이죠. 그럼 adopt도 선택, 즉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입양, 적절한 이 아이한테 적절한 부모를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입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로 바뀌면 숙련된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나머지 선지 같이 볼게요. 자, abandon, 버리다란 말이고요. 아까 봤던 사막, desert, 알았죠? 이거 동사로는 버리다. 그 다음에 relinquish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struggle이라는 것은 몸부림치다란 말이고요. strive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자, resist, 저항하다죠? 그래서 뭐 동사로는 resist, 저항하다, 명사로는 resistance도 있죠. resistance. 동사, 명사는 이거라고요. resistance. 자, ignore, 무시하다죠. 됐습니까? 뭐 쉬운 단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합시다. 자, 6번에 inflict가 보이는데 얘는 그 어원 중에서 flict라는 게 이게 붙으면 기본적으로 다 때리다입니다. strike, 때리다. conflict,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팍 때리면 B라는 사람이 처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A가 때리면 B도 때리는 거야. 같이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네, 충돌, 갈등. 알았죠? 이게 같이 때리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 inflict는 때리는 건 때리는 것인데 in, 안에다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질을 했어요. 빡! 그러면 이제 상처가 안에 bek히잖아. 그래서 이게 통증을 가하다, 고통을 가하답니다.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통증, 어떤 고통을 가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거, 야기하다.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1번에 neglect는 무시하다. 보통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근무, 태만 이럴 때 많이 쓰죠. 동의어는 ignore, disregard. 제 경험상 여러분이 disregard를 진짜 모릅니다. 왜냐하면 regard를 간주하다 이것만 알거든. 이게 간주하다란 말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간주하다, 존경하다란 말도 있습니다. 됐죠? 존경하다란 말도 있죠. 그래서 dis가 붙으면 존경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것이고요. 자, heal은 치료하다죠. 뭐 너무나 쉬운 단어라서 뭐 뜻도 안 써놨는데 cure, 치료하다. prevent는 막다, avoid는 피하다. 오케이. 그 다음 7번. 자, 지금 여러분은 레벨 1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2 가면 더 어려워지고 레벨 3 가면은 진짜 어려워져요. 자, 당연히 거기까지 가야죠. 실제 시험 자체가 우리는 편입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착착착 끌어올려줘야 되고요. 레벨 2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기출을 보거든요. 이게 이제 5월부터예요. 그러니까 5월, 6월. 그러니까 현장 강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1을 하게 되는 3월, 4월 때는 이건 제가 만든 비기출이고요. 비기출 같은 경우 왜 비기출로 만들어놨냐면은 이때부터 기출해버리면 실전 기출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 놓을 만한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 기출 문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비기출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레벨 2는 8월까지 진행이 되죠. 무려 4달간 진행이 되는데 레벨 2 같은 경우에 이제 이때부터 기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보다 엄청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9월 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완전 반대예요. 왜냐면은 기출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출 문제가 한 회분이 몇 문제죠? 40문제죠.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평균. 학교마다 다르지만은. 만약에 10개 학교를 본다 한다면 그럼 몇 문제? 400문제죠? 근데 인문 계열이 있고 자연 계열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풀어본다면 1.5배를 곱해야겠죠? 왜냐면 자연계 같은 게 보통 20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600문제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기출문제가 1개년 10개 학교만 푼다라는 기준하에 1개년이 600문제고요. 만약에 난 20개 학교 풀 것이다. 그러면 1200문제 되는 거예요. 1개년에
나 10개년 풀 거다. 10개년이면 여기다가 그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12,000문제죠? 이걸 어떻게 다 풀어요, 9월부터. 그러니까 보통 제가 편입 강사님들께서 하시는 말들을 가만 놓고 들어오면 공감할 말도 되게 많죠. 근데 이건 진짜 공감 못하겠네라고 하는 것이 기출입니다. 기출을 보통 뭐 9월 달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12월 달 시험 보기 직전에 풀어라. 아니 12월 달에 어떻게 12,000문제를 혹은 몇천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기출 풀었는데 점수가 또 잘 안 나오면 얼마나 공포심이 드는지 아세요?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출은 여러분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걸 지워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거 누가 해야 돼? 나 같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싹 필요 없는 것들, 현재 트렌드하고 동떨어진 것 다 없애버렸죠. 그렇게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5월부터 시작할 때는 당연히 난이도는 낮은 것부터 하면 되지. 근데 이걸 왜 강사들이 안 하냐면은 난이도를 이게 선별을 하는 작업이 이게 엄청난 작업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몇만 문제를 풀어봐야 돼서 몇만 문제를 풀어서 수준별로 다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진짜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이거 못합니다. 내가 부지런한 거죠. 제가 이거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레벨 2는 정말로 기출은 기출이지만은 쉬운 기출부터 가는 거예요. 점점 높여서 12월 때까지 제가 쭉 풀어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됐죠? 그렇게 했을 때 정리하면 여러분은 총 4,000문제를 풀게 돼요. 전 지금 타임어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규 강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규 강좌는 당연히 따로 있고 그것만 해도 또 한 몇천 문제 있죠. 근데 타임어택 같은 경우만 하면은 4,000문제. 알았죠? 기출문제. 이렇게 끝내드린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막 기출을 갖다 시험 직전에만 한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건 강사들의 게으름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계속할게요. acknowledge라는 것은 우선 acknowledge라는 게 이게 인정하다죠. 근데 on이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ed 형태 전미사가 붙었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말이죠. 인정받지 못한. 그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간과되었다, 무시되었다 이런 말이죠. 1번에 celebrate는 축하하다, praise는 칭찬하다죠. 칭찬하다의 동의어는 compliment와 loud가 아니죠. loud와 extol이죠. 자, compliment, loud, 그 다음에 extol. 자, recognize는 인정하다. 그 다음에 reward라는 것은 보상하다는 말인데 compensate라든가 어려운 단어 remunerate 이런 게 보상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간과하다 동의어 보셔야 되는데 overlook의 동의어는 disregard라든가 아까 봤죠? disregard 무시하다. 그 다음 neglect라든가 ignore.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거 다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잖아요. 이렇게 disregard, neglect, ignore. 됐죠?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8번에 ste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막다예요. 막다. 그래서 impede나 hinder, obstruct, deter 이런 게 이제 막다라는 의미가 드는 것이고요. 답은 그래서 3번. 자, proliferate라는 것은 급증하다, 확산하다. multiply가 동의어 되겠고요. relinquish는 포기하다, 양도하다란 말로써 동의어 give up, renounce. 자, execute는 조심해야 할 게 어떤 일을 실행하다란 말도 있지만 처형하다란 말도 있어요. 처형. 오케이? 정은이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공개 처형. 그런 거 execute. 자, belittle이라는 것은 얕보다예요. 얕보다. 그래서 demean, downplay, disparage 이런 게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여러분 단어장 매일매일 외우고 있죠? 영단어 암기법도 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데이모 채널에서 보시면 되고요. 영단어를 꾸준히 암기하는 건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이 암기하는 거랑 문제 푸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경험을 해보겠지만은 암기했는데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릴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암기했을 때는 이게 머릿속에 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해야 가라앉히는 거거든. 근데 그 작업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문제풀이를 반드시 하면서 여러분이 외웠던 걸 꼭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타임 어택이 진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perception 볼게요. perception은 명사 인지란 말인데 동사 perceive 알죠? 인지하다. 근데 perceptive는 통찰력 있는 이에요. perceptible은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perceptive는 통찰력. perceptible. able 붙으면 끝에 입을 붙었잖아요. 그럼 뭐뭐 할 수 있는 이잖아요.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ignorance 무시. understanding 이해고요. fulfillment라는 것은 성취나 달성이죠. 그래서 뭐 동의어는 achievement, realization. 자, confusion 혼동이나 혼란이고요. 동의어 bewilderment, perplexity. 자, 이런 게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뭐 foundation 아까 봤죠? 뭐 토대나 기초가 된다고. 자, 어휘 문제 마지막입니다. vanity. vanity라는 것은 허영심 할 때 쓰는 말이고요. 허영심, 뭐 자만 이런 말로써 동의어는 arrogance라든가 conceit 이런 게 이제 뭐 거만, 자만 이런 말이 되겠죠. 동의어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동의어는 1번에 conceit, 자만, humility, 겸손. 동의어는 modesty, humbleness가 있어요. 자, innocence는 이제 뭐 순진함이라든가 무죄, 뭐 아무런 죄가 없다, 순진하다 이런 말로써 동의어는 naivety, purity. purity는 형용사가 pure, 순수한이잖아. 이거 명사 형태가 purity 됐죠? 그 다음에 shame은 수치심, 뭐 수치심. 동의어 embarrassment, humiliation, disgrace 이게 동의어고요. 자, 5번 기초어휘죠. 뭐 attention, 뭐 주의나 주목, 관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법, 그 어휘 영역 받고 이제 문법을 볼게요. 자, 문법은 뭐 따로 미리 필기해 올 게 없으니까 저랑 같이 동시에 푸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해설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 항상 기본은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 문장의 구조. 주어는 뭔지, 동사는 뭔지, 수식어는 뭔지, 목적어는 뭔지 이렇게 항상 숲을 봐야 한다. 숲.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나무를 봐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줄 그어진 부분에 있는 단어라든가 빈칸을 보면서 이 나무 단계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어나 동사가 있고 수식어가 있는데 동사 자리에 예를 들은 거예요. 동사 자리에 만약에 뭐 arise가 있다 이러면 딱 arise에 대해서 이런 훈련이 된 게 있어야 되거든. arise는 자동사여서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마다 어떤 특징적인 단어마다 품사값마다 여러분이 살펴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 이제 그 문법 출제 코드 편에서 정규 강좌 말하는 거예요. 정규 강좌 다 정리를 해주겠고, 뭐 제 정규 강좌를 듣고 있지 않다면은 뭐 여러분이 듣고 있는 뭐 그 강좌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접목을 나무 단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실력부터 보면은 이게 보시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어가 여기까지죠. 주어 딱 표기하시고요. 그럼 자리값이 동사 자리잖아요. 동사 자리. 뒤에 이제 전면구 나왔고. 그러니까 동사만 고르시면 돼요. 이건 동사 아니잖아요. 지우면 되고. 아니잖아. 동사 2개 남았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를 봤으니까 나무를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survive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훈련된 게 있어야 돼. 제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출제 코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survive는 얘는 동사인데 그것도 타동사죠. 그래서 타동사기 때문에 얘는 그 목적어를 취할 때 바로 취하죠. 바로 취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사건, 사고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고에서 살아남다라고 했을 때 여기 in을 안 써요. 됐죠? 무슨 말일 때? 살아남다라고 할 때. 됐죠? 지금은 이 뒤에 보시면 in 있죠? 이거는 생존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생존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이런 말인 거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타동사 survive는 어떤 사고에서 살아남다. 로 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survive the car accident.
그럼 차량 사고에서 살아남다. 이럴 때. 이럴 때 일단 in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어떤 공간에서 생존하더란 말이고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survive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survive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불가한 특이한 놈이야. 그래서 survive는 수동태가 불가하다. 이 두 개 알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저장이 돼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라 딱 하고 넘어가셔야 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자, 구조 파악합니다. 자, 전면 구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수식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수식어네요. 문장의 주어 여기 있고요. 동사 있고요. 여기는 보어 자리예요. 그럼 가족은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어 자리겠네. 블라블라한. It influences children. 주어 동사 또 나왔어요.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필요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시 있으니까 이게 접속사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 that 묶어볼게요. 그러면 목적어 나왔죠? 그러면 이건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될 수 없죠.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명사가. 주어, 동사, 보어까지 다 있는데 명사 또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죠. 그 다음에 Y가 나올 수 없죠. 이게 수식어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수식어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Y는 손해사가 이유가 돼야 하잖아.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부터 보시는 게 기본이 항상. 오케이? 그 다음 13번. 자, 문장에 주어 있고요. 동사는 여기 있네요. 목적어 이렇게 있고요. 그럼 레스터 피셔라는 사람이 뭐 감독을 떠맡았다. 이 assume이라는 건 참고로 가정하다는 말도 있지만 떠맡다는 말도 있어요. 책임을 떠맡다. 됐죠? 그러면 봐봐.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거. 얘는 안 돼요. 왜? 동사 있잖아. 동사 여기 있는데? 2번 안 돼요. 왜? 동사 있잖아 또. 3번 아니면 4번 같은데 3번은 이상하죠. 왜? 얘랑 얘를 연결하려면 end가 사이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veterinarian이자 conservationist인 4번이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와 내 말 잘 들어. 명사와 명사 나란히 있으면 그걸 동격이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레스터 피셔는 동격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참고로 veterinarian이자 그러니까 수의사이자 보호론자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사했다 목적어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동격이고요. 자, 14번 볼게요. 자, 뭐 유형이 이렇게 밑줄로 바뀌든 뭐 안 바뀌든 똑같아. 항상 뭐 숲부터 보는 거야, 숲부터. 자, 보자. 왜 확대 안 되냐? 너무 확대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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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새끼야. 아! 너무 작잖아, 이 새끼야. 야! 아마 지금 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돌아오고 있네요. 아, 너 얼굴 보기 되게 힘들다, 야, 너. 이러고 그냥 수업할까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The possible that the investment may lose part of all of its value is called risk.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는 얘가 되는 것이고 the possible. 그 다음 that부터 수식어죠. 동사 여기 있죠. 그럼 대략 하는 말은 이러한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어 자리에는 품사가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하잖아요. 근데 possible은 형용사인데? 그래서 명사로 바꿔야죠. 명사로. 자, 이렇게 품사를 전환시키는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다. 주어 자리에 명사 온다.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문제로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됐죠?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5번 볼게요. As many as 1/3 of all cancer death in the United States being attributed to cigarette smoking. 이 문장의 주어는
참고로 이렇게 그 A of B가 나왔을 때 주어 자리에 A of B가 나왔죠, 이게. A of B. 그래서 as many as는요. 요거는 그냥 일종의 부사 같은 거예요. 자, as many as 혹은 as much as as many as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as much as는 셀 수 없는 명사 뒤로 이어지겠죠. 얘네들의 공통적인 뜻은 무려,란 말이고요. 무려 뭐뭐씩이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려 모든 암 사망자 중에서 3분의 1이나 이런 말인데 다시 A of B로 와서 주어 자리에 A of B가 나오면 얘 A 자리의 분수나 퍼센트 뭐 또 이제 그 문법 출제 코드에서 다 설명한 것처럼 뭐 all, 뭐 majority, many, much 이런 게 A에 나오게 되면 주어는 얘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를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3가 주어라는 거야. or cancer death가 주어라는 거야. 그렇죠? war, cancer, death가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전명구 나왔죠. 미국에서. 근데 이 문장의 문제는 뭐냐면 동사가 없어요. 얘네 지금 동사를 바꿔줘야죠. 지금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얘를 동사를 갖다 are 이렇게 좀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든 암의 사망자들은 자, 뭐 때문이다? 참고로 be attributed to가 뭐뭐 때문이다거든요. 네, 흡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는 거야? 3번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장의 구조부터 찾는 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를 보면서 하나씩 보는 거죠. 됐죠?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논리 완성 볼게요. 재밌죠?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푸세요. 매일매일. 자, 그 팀의 노력은 자, 제가 이제 이건 또 논리 출제 코드 제 강의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말하는 것이 우선 pivot, 즉 논리 연결사 있죠. 연결사 여기다 쓸게요. 논리. 그러니까 although나 because나 이런 논리 방향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있을 거야. 그거를 항상 놓치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문장 속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이런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냐면은 빈칸에서 반드시 방향을 먼저 보고 선지를 봐라. 오케이?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일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최소한 이렇게 하셔야 되고 혹은 글을 읽어보니 대략 이런 말이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예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를 보셔야 돼요. 됐죠? 그거 안 하시면 틀립니다. 똑같이 할게요. 얘는 지금 이게 논리어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when. 봐봐요. 팀의 노력은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했다. 지금 알 수 없죠. 그럼 뭐 했을 때? 고객이 자 예상치 못하게 취소를 해버렸을 때. 프로젝트를 언제 취소했어요? 그 완성 전 며칠 전에. 그러니까 완성되기 며칠 전에 예상치 못하게 취소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팀의 노력은 플러스가 되었겠어? 마이너스가 되었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제 논리 출제 코드 강의에서 말을 드리는 것이 이런 논리 기능을 하는 이런 연결사들을 포착한 다음에 총 12개의 코드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 12개의 코드 중에서 핵심 논리는 평행 논리와 흑백 논리예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평행으로 가는 거죠. 똑같이 마이너스로. 됐죠? 이런 평행 논리와 흑백 논리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만 다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찾아야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뭐가 있습니까? 1번 boost, 촉진시키다. 2번 cherish, 소중하게 여기다. resurrect, 부활시키다. clench라는 것은 꽉 움켜쥐다예요. 꽉. 그래서 어떤 일을 쟁취하다, 성사시키다란 말도 있어요. 성사시키다. 어떤 일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결론지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undermine이란 말 자체가 약화시키다. 손상을 입히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팀의 노력은 좌절되었다, 약화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다음 동의어 챙겨드릴게요. compromise. 이게 타협하다는 말도 있지만 약화시키다는 말도 있습니다. 손상을 입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똑같이 계속 같은 논리로 풀 거예요. 저는. 자, 그 계획은 빈칸되었다. 아직은 알 수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듀트라는 이 논리가 있네. 뭐뭐 때문에. 그럼 충분한 그 연구와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그럼 이런 부족 때문에 제안, 그 프로포절은 부족하니까. 데이터가 부족하고 증거가 부족하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죠. 자, 그 스프라우트는 싹이 트다란 말이고요. 싹이 트다. 안 되죠. 플러스 방향. 인도스는 건국대에서 나온 것인데 인도스는 승인하다요. 승인. designate는 임명하다죠. sustain은 지속되다란 말이죠. 자, 거절하다. 그 프로젝트는 거절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오케이? 자, 18번. 자, 그녀의 연설은 빈칸했어요. 모든 참석자들에 의해서 빈칸되었다. 아직은 알 수 없죠. 방향을. 근거 여기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료함과 통찰력을 칭찬했다. 됐죠? 그래서 칭찬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녀의 연설은 참석자들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downplay는 이거는 지금 동사로 이게 하나로 쓰면 downplay고요. 구동사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downplay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play down이라고 쓰면 이렇게 구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시하다, 뭐 깔보다 이런 말이라서 마이너스고요. accuse는 뭐 고발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고요. 고발하다, 비난하다. 그 다음 well received 이거죠. 그녀의 연설은 잘 수용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찬사를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찬사를 받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제외시키다, 오해하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9번.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지금 고려 중인데 뭘 고려 중이냐면은 몇몇 옵션을 고려 중이에요.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그 supply chain, 공급망을 이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논리 여기 있네요. and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성격이 비슷한 거 골라야 돼.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럼 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지금의 운영 지침을 간소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 방식을 간소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공급망을 뭔가 축소 낮춘다. 이거는 혼란에 빠뜨리다, 방해하다는 말이고요. 이거 확장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 복잡하게 하다죠. 합법화시키다죠. 그럼 지금 불법입니까? 아니죠. 이게 간소화시키다예요.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동의어 찾는 거야. 됐죠? 항상 다 이게 근거들이 있어요. 자, 나는 로빈슨의 행동, 나에 대한 행동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 체크할까요? 논리요. 자, 나는 나를 향한 미스터 로빈슨의 행동이 이거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을 tolerate, 참지 않을 것이다. 참지 않을 것이다. tolerate라는 게 참다란 말이 되는데 참다, 견디다 할 때 이런 말도 쓰죠. stand. I can't stand it anymore.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나는 미스터 로빈슨의 행동을 마이너스 하니까 안 참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 잡고 고르면 돼요. 그러면 1번 admire, 존경하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engage, 가담시키다. 3번 뭐죠? 혐오하다죠. 극혐하기 때문에. 동의어 abhor. 3번의 동의어. 자, initiate, 시작하다죠. recur는 여러분이 occur를 알죠? occur. 이거 발생하다잖아요. 발생하다.
근데 앞에 re 붙었으니까 다시 발생이니까 재발하다가 되겠죠. 재발하다. 됐죠? 자, 수업 끝내기 전에 밑에 메타인지 분석표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풀다가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은 항상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그건 매년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제가 20문제 풀었는데요. 다 꼼꼼하게 다 분석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 답변은 다 하면 좋지. 그죠? 다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럼 뭐에 선택과 집중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는 거, 애매한 거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자기가 모르는 걸 구분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푼 다음에 바로 해설 강의를 본다든가 바로 해설지 정답을 핀다든가 해서 바로 채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느낀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은 나한테는 체감 난이도가 상이었어. 2번 겁나 쉽더라. 3번 애매하던데. 4번 어려웠어. 5번 어려워서 6번 쉬웠어. 이렇게 자기한테 체감 난이도가 어땠는지 남들 맞거나 남들 틀리면 뭔 상관이야. 나만 맞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틀린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상이라고 표기한 거 이런 거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막 표기하고 나면은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들 이런 거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집중해야 할 거라는 게 금방 표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 채점을 보셔야 되는데 채점할 때 바로 하지 마세요. 뭐 해설지 펴가지고 바로 채점하지 마시고 내가 느꼈을 때 1번 내가 느꼈을 때 맞은 것 같아. 2번 틀린 것 같아. 3번 이렇게 좀 애매하던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세모 O X 알았죠? 세모.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채점을 이거 자가 채점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실제 채점을 들어가시는데 실제 득점했을 때 만약에 채점했을 때 일치되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물론 이제 상이라고 느끼진 않았겠죠. 좀 이렇게 느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됐어요? 불일치나는 게 있어. 자가 채점은 X.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어. 근데 채점해보니까 맞았어. 이거 뽀록이거든. 이거 공부해야죠,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세모했던 게 맞았어. 이것도 불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걸 정확히 분별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부를 못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말입니다.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공부를 못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메타인지력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메타인지력이 낮은 우리를 위해서 저도 학창 시절에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적극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레벨 1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레벨 1의 2회에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